요 정도만 본다면 뭐 크게 뭐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일도 없을 것 같고 크게 올라갈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인 말처럼 굳이 지금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오. 최근에 뉴스 보셨죠? 안녕 식구들, 김인만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우리 2030들이 부동산 하면은 공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스타트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쏙쏙들이 질문으로 마련을 했거든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제가 일단은 사연을 먼저 좀 준비를 사연이 했거든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살 직장인입니다. 네,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데 예비 신부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냐. 이분은 남자예요. 네, 의견이 약간 갈리는 상황인데 네, 저랑 예비 신부 둘이 모은 돈을 합치면 3억이 조금 넘고요. 요즘 대출 규제도 약간 많이 풀렸다고 신문에서 봐가지고 경기도쯤에는 내 집 마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직도 때가 아닌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정말 때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 하는 게 맞아요. 필요할 때 내 집 마련 하는 게 항상 정답인데 집값이 계속 오르진 않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집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좌표 찍고 지금부터 땅 해서 10년 후 좌표를 딱 찍으면 어떻게든 가격은 올라가 있겠죠. 올라가 있는데 그 중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 올라가면 대청봉까지 결국엔 올라가겠죠. 그쵸? 열심히 밟아가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이 계속 오르막만 있을까요? 올라갔다가 내리막도 있고 올라갔다 내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벤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서 끝이 이제 상승인데 우상향이라고 하면 이제 결과만 보는 거죠. 무조건 벌겠구나. 왜 그런 환상이 생기냐면 자 2030들이 언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한 2017년 정도부터 대체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때 집값이 막 올랐거든. 집값이 안 오를 때는 관심이 없어요. 2017년부터 이제 서울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2021년까지. 좀 더 냉정하게 보면 2015년에도 올랐고요. 16년에도 올랐고요. 2014년에도 올랐고요. 2013년부터 약간 반등을 했는데 2030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던 건 이제 올라가던 것만 봤어요. 좋은 시절만 본 거죠. 꽃길만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알긴 알잖아요. 들어는 봤다. 근데 엄청나게 체감이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게 고등학생 때여가지고 15년 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고등학교도 공부해야지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야. IMF 외환 위기가 있었다. 1997년도. 97년도에 몇 살이에요? 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거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분 사연자 사연을 보니까 불안함이 그래 막 느껴져요. 지금이 과연 어느 때인가? 우리가 막 초조함, 조급함,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땐가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될 땐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시차를 둬도 되긴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5년부터 올랐다고 쳐요. 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올랐죠. 2022년 작년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조정이 됩니다. 1년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좀 했죠.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데 아마 이 예비 신랑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년 오르고 1년 조정이 되고 다시 또 올라간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42.195 마라톤을 뛰면 지금 하루 쉬고 다시 또 경기 나가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지만 좀 쉬어가야 될 시점이 너무 짧다. 2020년, 2021년은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봐요. 버블이 좀 생겼어요. 그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10만 원하고 10년 전에 10만 원이 많이 다르잖아요. 버블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10억이 같은 10억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은 저는 버블이 남아있다. 또 우리 변수로 생각하면 이제 금리가 과연 내려갔을까? 언제 내려가? 그거 아무도 모르지. 그냥 당분간은 동결로 가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상승론, 이 신랑처럼 야 앞으로 계속 올라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어.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금리 안 오르고 이제 역전세도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 전세 가격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입주 물량도 준대. 올라가. 그리고 뭐 건축비, 인건비 생각하면 다 올라가. 어떻게 안 올라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바로바로 집값이 이렇게 반영되진 않거든요. 입주 물량 뭐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2018년, 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막 올라요. 막 올라갈 때 그때 아이러니하게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47,000호, 48,000호가 나왔는데 아니 이론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져야죠. 그쵸. 근데 그때 사상 최고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개인 거지 이거 한 개가 무조건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비 신부 입장에서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에서 이제 신중론이죠. 신중론 입장에서 보면 금리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이 지금 또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빨리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세 가격도 생각처럼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 어렵고 2020년, 2021년에 생긴 버블이 아직 제대로 제거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봐야 돼라는 의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 때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오버슈팅이 돼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떨어져서 언더슈팅이 돼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 가는 게 정부가 가장 바라는 어느 정부라도 똑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똑같아요. 모든 정부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 찰랑찰랑 움직여달라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니까 제발 변동 없게 해주세요. 그럼 변동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죠. 아무도 모르는. 그 올리면 금리를 올리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를 내리면 또 투자 수요들이 이 남편처럼 야 금리 내렸는데 지금 빨리 안 들어가면 금리 더 내려가면 집값 또 오르잖아. 막 들어와. 집값 오르겠죠. 그래서 동결. 그러니까 한국은행 무조건 동결이에요. 동결 갈 수밖에 없고 전세 문제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지. 지금 정책을 절대 풀지 않습니다. 묶지도 않아요. 집값이 오르지도 않는데 굳이 규제를 왜 해요?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왜 규제를 풀어주냐고. 맞아. 그러니까 규제 정책도 아무거나 안 나옵니다. 하반기 때 나올 게 없어요. 왜? 집값이 지금 그냥 떨어졌다가 그냥 반등해서 요 정도 그냥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본다면 뭐 크게 뭐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일도 없을 것 같고 크게 올라갈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인 말처럼 굳이 지금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데 이제 목소리에 힘을 좀 얻을 수는 있죠.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최근에 뉴스 보셨잖아요.